이 층간 소음 문제, 이웃 간 감정 다툼을 넘어 난투극의 방화, 때론 흉기 난동으로까지 이어지곤 했는데 정부가 이제까지 나온 적 없는 강력한 대책을 오늘 내놨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마다 무작위로 층간 소음 시험을 한 뒤 49데시벨이 넘으면 단지 자체에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한 겁니다. 층간 소음을 입주민들 개인끼리의 갈등으로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한 건 긍정적입니다만 이것만으로 층간 소음을 잡을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대해선 궁금증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먼저 정부 발표 내용부터 오원석 기자가 전해드리고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나온 층간소음 대책 핵심은 새로 짓는 아파트의 준공 승인 여부입니다. 소음이 기준을 넘었는데도 건설사가 대응하지 못하면 지자체가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승인을 내주지 않는 겁니다. 아파트와 똑같이 만들어진 시험용 건물입니다. 소음 측정을 위해 1m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소음 수준이 기준치인 49데시벨을 넘었습니다. 이 수준이면 앞으로는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49데시벨은 조용한 사무실 수준인데 지금까지는 이 기준을 넘어도 건설사의 보완 시공을 강제할 수 없었습니다. 또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비판받았던 층간소음 검사 숫자도 세대수의 2%에서 5%로 늘립니다. 샘플은 무작위로 선정하는데 예를 들어 1000세대 아파트의 경우 20에서 50세대로 늘어납니다. 없던 기준을 만들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던 기술적, 시공적 이런 부분들을 진짜로 이행하게끔 강제하는 그런 조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음평가 3, 4등급까지 인정해줬던 LH 공공주택은 앞으론 1등급으로만 설계해야 합니다. 그간 신청이 20여 건으로 저조했던 방음 매트 시공 지원 사업 역시 저리 대출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이성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한 뒤에 돈을 뜯어내는 사기 방식을 로맨스 스캠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 남성 때문에 한 피해자가 2억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최근 이 남성이 똑같은 사진으로 이름만 바꿔 또 접근해왔다고 합니다. 먼저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4월 이혼 남녀가 모여있는 포털 사이트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소개글을 올리자 쪽지가 왔습니다. 피규어 회사에 다닌다는 75년생 서현민이었습니다. 은근히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친구 중에 집이 하나 있고 은행에 집이 하나 있다. 친해진 뒤엔 투자 얘기를 꺼냈습니다. 펀드 매니저 삼촌에게 정보가 들어온다면서 커플 계좌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투자를 망설이자 미래를 같이 하고 싶다면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서현민이 소개한 사이트에 2억 3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다음 날 그 사이트는 문을 닫았습니다. 서현민도 메신저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뭐지? 멍한 느낌? 흔적을 찾기 위해 최근에 다시 카페에 들어갔다 서현민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아이디로 인사를 남기자 쪽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77년생 정지훈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달랐지만 접근 방식은 똑같았습니다. 놀러갈 계획이라고 했더니 친절하게 설명도 해줬습니다. 파타야도 괜찮고 방콕도 괜찮고. 그리고 폐쇄됐던 투자 사이트는 도메인 주소를 약간 바꿔 다시 살아났습니다. JTBC 김지훈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을 닫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중엔 노인 돌보는 돌봄센터, 이른바 노치원으로 업종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은 줄어드는 반면 노치원은 매년 늘면서 전국에 5천 곳을 넘어섰습니다. 임예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텅 빈 승합차가 1명, 2명 채워집니다. 마지막 탑승자까지 태운 뒤 도착한 곳은 바로 이른바 노치원으로 불리는 주야간 돌봄센터입니다. 평균 연령 81밖에 30명 가까운 어르신들,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체온과 혈압 등을 확인합니다. 체온 체크요. 어르신 정상이에요. 요양보호사의 구령에 맞춰 몸동작을 부지런히 바꿔봅니다.
혼자서 이제 집에서 맨 테레비만 이러다가 여기 오니까 딴 세상 같아요. 처음에 와서는 너무 재밌고 좋아가지고 집에 가는 게 좀 싫었어요. 점심도 돌봄센터에서 제공해 끼니 걸을 걱정이 없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오후 시간에도 수업은 계속됩니다. 지금은 선생님을 따라 민요를 부르고 춤을 추는 수업이 한창입니다. 집에서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아들, 딸은 다 따로 살고 여기 그렇게 좋을 데가 없어요. 보호자들도 하루 종일 짊어지던 돌봄 부담을 조금은 내려놓게 됐습니다. 제 삶도 이제 자유롭지 못하죠. 조금. 그걸 알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은 자유롭게 좀 어디서 갈 수도 있고. 현재 돌봄센터는 전국 5천여 개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달리 하루 평균 8시간 정도 머물며 10,000원 안팎의 비용만 내면 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등급을 받은 경우 자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이나 경증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만 등급 판정이 가능합니다. 생활하실 수 없는 어떤 여건이 이제 증명이 돼야지 되니까 여기서 이용하시는 일수가 또 제한이 있는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어르신들이 집 밖으로 나와 사회와 어울릴 수 있는 인프라가 더 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수강생들에게 단체 급식을 하는데 밥통 안에서 행주가 나와 위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스키장 측이 해명을 내놨지만 이 해명을 놓고도 수강생들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닥을 드러낸 밥통 안에 무언가 들어 있습니다. 지난 8일 점심 강원도 한 스키장 수강생 단체 급식에서 나온 겁니다. 놀란 수강생은 직원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주방장님이 오시더니 그걸 보고 한숨 쉬면서 이게 왜 나와?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직원분들한테 치워 이러고. 다음 날 고객센터에 불편 사항을 남겼습니다. 그제서야 스키장 측이 전화로 사과했습니다. 리프트 이용권과 식사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낼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대처가 좀 아니랬다는 생각이 들고 300명이 거의 좋게 되거든요. 그분들에게도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스키장에 문의했더니 밥솥을 옮기다 내열용 손수건이 들어갔다고 답이 왔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알아보려고 찾아가 봤습니다. 직원에게 내열용 손수건이 뭔지 묻자 면 행주를 가져옵니다. 모양상으로 봐서는 시보리가 홀에서 사용하는 시보리가 비슷한 걸로. 시볼이라고 하시는 그게 이제 혹시 행주 같은 게? 네. 손님 받는 홀에서 사용한 건지 주방에서 사용하는 건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새 거라고 말했지만 사진 속 행주는 때가 탄 듯 보입니다. 행주 섞인 밥을 먹은 수강생은 30명 남짓. 스키장은 당시 급식장에 있던 모두에게 보상을 검토하고 있고 재발 방지 교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 있던 김치 냉장고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김치 냉장고는 그동안 화재 사고가 잇따라 제조사가 리콜 조치 중인데 아직도 전국에 4만 대 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꼭대기층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납니다. 주민 60명이 밖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새벽에 타닥 소리가 나서 밖에 나와보니까 김치 냉장고에 이제 연기가 나가지고 그 소화기로 1차 진압하고 바로 대피를. 불이 시작된 김치 냉장고, 2001년식 뚜껑형 딤체입니다. 화재 위험이 커서 2020년 12월부터 위니아가 리콜 중인 412개 모델 중 하나인데 리콜을 안 받았습니다. 실제로 김치 냉장고 화재 79.9%가 위니아 제품에서 났을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수리를 받았어도 이웃집에서 겪은 일을 보면 불안합니다. 겁났죠. 그래서 우리 아저씨 깨웠더니 우리 아저씨는 잽싸게 그냥 휴대폰도 안 들고 그냥 나가시고 리콜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그걸 좀 확인해. 어디 갔다 오면 혹시 이렇게 쳐다보고. 리콜 대상인 딤체 김치 냉장고입니다. 이 옆에 보시면 라벨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2000년 7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생산 연도가 2005년 9월 이전이라면 홈페이지에서 제품명을 입력해서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수리 안 된 위험 제품이 전국 4만 대가 넘습니다. 위니아 것이 아니더라도 늘 플러그를 꼽아두는 김치 냉장고는 물이 튀거나 먼지가 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